자, 원래는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막 길게 막 개념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송 분량이 나오려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제가 오늘 개념 대방출 스킬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좀 어려웠죠? 그치만 이제 좀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학습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느끼는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고 이걸 처음 본 학생들은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문제죠.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출발은 이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정의로 된 함수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옆으로 눕혔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변화하는 순간, 소위 말하면 뭐 점프되는 순간은 보통은 극대극소 그리고 점근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 칠게요. 이렇게 점근선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리고 y는 t랑 만난다라고 해보면은 어때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요때도 한 개죠. 한 개인데 얘보다 살짝 올라가면 어때요? 몇 개 만나요? 두 개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때의 우극한은 두 개, 좌극한은 한 개, 함수값도 한 개. 즉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점프 지점이 된다. 즉 점근선이 점프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두 개, 두 개, 두 개 오다가 언제 세 개 돼요? 극소가 되는 이때 몇 개 된다? 세 개가 돼요. 그래서 얘보다 좌극한, 작게 되면 두 개, 크게 되면 몇 개 만나요? 네 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은 네 개, 좌극한은 두 개, 함수값은 세 개가 되어서 또 한 번 뭐가 된다? 점프 지점이 되어지는데 언제다? 극소가 되는 지점이 점프 지점이다.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는 지점. 함수값은 3개, 우극한은 2개, 좌극한은 4개 이런 식으로 점프 지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극대지점. 네, 함수값은 1개, 우극한은 0개, 좌극한은 2개. 좌우함이 모두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극값의 위치 찾거나 점근선 찾으면 되는 건데 보통 다항함수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잘 없으니까 그쵸? 뭐 지수로고 가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수가 달라지고 점프를 가진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이제 기원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2024 수능, 그 작년 수능이죠. 요 문제, 2024 수능 14번 문제. 여기서 이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또 y는 t랑 만난다. 이때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의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a, b가 자연수라는 멘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학습이 돼 있다라고 하면 뭐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의 왼쪽은 2차 함수고 오른쪽은 3차 함수예요. 자, 근데 일단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왼쪽에 대칭축, 대칭축이 두근의 합의 나누기 2가 되어지는 거니까 x는 a가 바로 대칭축이라는 사실이에요. 왼쪽은 x는 a가 대칭축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접하고 관통하죠. x제곱의 중근을 가지고 3이라고 하는 실근을 가져요. 걔를 내가 5칸 들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0에서 접하고 3 관통하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얘를 위로 5칸 들어 올린 거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변곡적, 극소, 비교관계. 해보면 얘가 1대 1대 1이니까 요 극소가 이제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뭐까지 나오냐면은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2칸 가면 밑으로 4칸 가요. 얘가 2칸이면 밑으로 4칸 갑니다. 4칸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한 방에 y는 1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 공식 유튜브에 가셔도 충분히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걸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뭐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그다음에 뭐 넓이 공식, 그다음에 변곡점, 비교관계, 3차 함수 비교관계 2개, 4차 함수 2개, 정상적인 형태의 비교관계, 틀었을 때 차함수의 비교관계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공부가 돼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왼쪽에는 대칭축이 A가 되는 그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내가 뭘 갖다 붙이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거 갖다 붙이면 돼요. 요렇게 생겨먹은 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4라는 사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그냥 좀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축이 지금 뭐 양인지 음인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x는 0이다라고 본다면은 보세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예요. 축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떠냐면 그냥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아래로 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래로 몰록이 될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면 아까 보셨죠? 그냥 이거예요. 요런 겁니다. 요런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붙일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이잖아요. 그거를 얘가 고정이고 이 파란색이 움직이니까 파란색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파란색이 잘 보세요. 파란색이 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점프 지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더 내려가지고 딱 붙였다. 그럼 어때요?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줌으로 인해서 점프 지점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밖에 안 돼요. 둘, 이때 한 개니까 점프 지점 한 개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 버리면 또 점프 지점이 하나, 둘, 셋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정확하게 점프가 2개 될 수 있냐라고 묻거든. 이때의 함수값이랑 이때의 1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이 더 내려와 버리잖아요. 더 내려와 버리면 마찬가지로 점프 지점이 하나, 둘, 셋 돼서 안 돼요. 즉 점프 지점이 2개 되고 싶다. 즉 이렇게 불연속인 것이 2개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이 점의 함수값 누구였죠? 0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뭐랑 같아지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문제 좀 꽤나 풀었던 고수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딱 이 순간 그냥 바로 뭘 보냐면 분명히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겠다. 특수한 케이스를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뭐 수투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 특수한 케이스는 바로 접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별로 고민이 없어요. 어차피 이 그래프 고정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란 선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접하게 붙여보면 끝나는 거죠. 네. 이 경우는 바로 그냥 이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가 되면 돼요? 이거 같아지는 정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올 수 있는 정수 뭐가 있냐면요. 일단 얘가 0이고 1 되면 되죠. 0이고 1, 0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0, 1, 0, 마이너스 1 되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1 되고 0 이렇게. 그 다음에 2, 0. 여기 2 넣어도 4분의 4, 1, 0 되죠.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개수를 묻게 되어지면 진짜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개수를 물으면 좀 조심해줘야 돼요. 자, 그냥 이걸 4개로 처리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라고 하는 이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4개 중에 뭐를 제외시켜 줘야 돼요? A가 음수가 되는 이 케이스를 제거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몇 개다? 하나, 둘, 3개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0, 1, 0, 마이너스 1, 그리고 2, 0 이렇게 하셔가지고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이게 지금 0인데요. 축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0을 좀 당길게요. 0을 조금만 당기겠습니다.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0 오른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0 오른쪽은 네, 그냥 요렇게 된다 그랬죠? 요거예요. 네. 요게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1이다. 여기가 5다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가 5예요. 여기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 움직여요?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이 움직여요. 파란 색깔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다. 몇 개가 점프해요? 하나, 둘, 셋. 노. 얘를 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면? 탁 붙여주면.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요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역시나 하나, 둘, 셋. 자,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죠? 아까 이 부분이 4개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극소 하나, 여기 위에 부분 하나, 또 여기 부분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점프고요. 탁 갖다 붙여도 하나, 둘, 셋 점프예요. 안 되는 거죠. 더 내리면 어떻게 돼요? 더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어때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느냐? 역시나 뭐 할 때? 접할 때를 의심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접하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접하면 되는 건데 접하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극소와 이 극소가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하나, 둘, 셋이네. 얘를 내가 접하게 붙이더라도 하나, 둘, 셋이 되어서 2개가 될 수는 없구나. 그럼 이게 전부가 다 되는 거구나. 그럼 답은 1번이구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여러분이 어떤 현재 고정관념에 쌓여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 그림 내가 마음대로 그린 거죠. 나름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정해진 그래프고요. 이 파란 선의 그래프는 뭐 진폭이라든지 뭐 높낮이라든지 내 멋대로 그리는 그냥 2차 함수예요. 맞죠? 내 멋대로 그린 2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그린 2차 함수를 그냥 처음에 아무 때나 하나 그려놓고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개 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국 정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접하되 얘를 탁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접하되 갖다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은 이 극소 이 극소 같은 높이 되면서 1개, 그다음에 이 극대 하나, 총 2개가 점프 지점인 거 확인할 수 있죠. 2개 접할 때 3개, 4개, 우극한 2개, 함수값 3개, 자극한 4개니까 좌우함 달라서 점프. 다시 4개, 다시 2개니까 우극한 4개, 함수값 2개, 자극한 0개, 0, 2, 4에서 또 점프. 2번의 점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멋대로 그린 이 파란색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 되나 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 그래프는 자유롭게 내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진폭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내 멋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갖다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시고 이게 끊어질 때, 연속일 때 또 나눠서 여러분들이 잘 움직여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일단 0일 때 뭐가 되면 돼요?
5가 돼주면 되죠. 즉 0일 때 5가 돼주면 돼. 자, 여기 0일 때 5니까 어떻게 된다?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가 된다. 자, 또 그냥 이렇게 막 푸시면 안 돼요.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a일 때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걸 그냥 이대로 두고 막 푸시면 안 돼요. 이게 뭐까지 돼야 되는 거냐면 a일 때 함수값. a를 넣어보세요. a를 넣어보시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4분의 a의 제곱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의 제곱 맞나요? 여기 a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4분의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푸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기본이고 얘도 딱 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까지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요게 되는 게 뭐가 있죠? 합해서 5가 되려면은 일단 얘가 0이고 2 안 되죠. 일단 1이고 4 1 더하기 4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1이 되게 하려면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4분의 4는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 더하기 4는 5 마이너스 2 2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돼요? 2 넣어주면은 4 2하고 마이너스 2 2하고 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물론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어쨌든 a는 음수니까요. 나중에 지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이걸 내가 4로 만들고 이거를 1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럼 b는 1 이걸 4로 만들려면은 a가 4 그럼 마이너스 4도 되고 1도 되고 4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되겠네요. 그쵸? 이런 것도 다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봐줘요.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는 없죠. 정수 조건인 거니까. 네, 1 더하기 4, 4 더하기 1. 이 정도면 되겠죠. 그냥 3, 2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0하고 5 안 되고 5, 0 안 돼. 0, 5 안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거를 해 나가 볼게요. a가 대칭축이고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냥 축은 왼쪽에 있는 거니까 a가 양수인 건 다 없애버릴게요. a 양수인 건 다 없애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뭐를 만족해 줘야 되냐면 이거를 만족시켜 줘야 돼요. 이거를. 그럼 일단 요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2에 마이너스 2 제곱 4 4 약분하면 마이너스 3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 5 되네요. 요거 오케이. 그럼 이게 되면 얘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어때요?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얘가 16 약분하면 4 마이너스 12 1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 이렇게 답이 두 개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꼼꼼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 빼먹고 답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런 경우죠.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해놓고 이거를 체크를 혹시나 까먹고 요거 두 개만 답을 구해서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네, 빨리 푸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여기에 붙어야 되고 여기도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얘가 정확하게 하나, 두 개의 점프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 골라주는 연습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어느덧 마지막 22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 22번 문항은 작년 수능 21번에서부터 왔어요. 요 문제죠. 2024 수능 21번. 간격이 2일 때의 최대를 GT라고 한다. 그렇죠? 간격이 2일 때의 최대가 GT다. 요 시리즈 문제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문제를 풀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 개념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원래는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막 길게 막 개념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송 분량이 나오려면, 대체 방송 분량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오려면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제가 오늘 개념 대방출, 그래서 요 그래프 좀 빨리 그리는 스킬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간격이 일정할 때의 최대와 최소 그래프 개형 빨리 그리는 법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간격이 2예요. t이고 t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이 간격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gt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랑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물을 수도 있어요. 요걸 이제 ht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gt의 그래프 그리는 거랑 ht의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 드릴까 하다가 뭐 너무 어려운 거라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간격이 2인 게 있는데 간격 2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냥 널찍하게 볼게요. 그냥 널찍하게 이 간격이 그냥 2라고 보세요. 그래서 t값이 움직이는데 이때 t값은 왼쪽이죠. 집중해 보세요. t값은 왼쪽이고요. 요 간격이 2예요. 그러면 t가 저 멀리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쭉 올 때마다 그때의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함수값으로 탁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 간격이 2일 때 현재 상황. 자, 흰선 그래프 보세요. 2차 함수. 누가 제일 커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값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왼쪽 끝점인 거니까. 맞아요? 좀 더 오른쪽으로 무빙 타볼게요. 어때요? 역시나 자기 자신이 가장 커요. 자기 자신이 가장 커요. 자기 자신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쭉 감소하고 있을 때만큼은 그냥 자기 자신이 제일 큰 값이라는 거예요.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순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요 간격이 2라고 해볼게요. 물론 이 간격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 그래프 상에서 간격이 2인 게 있다고 쳐볼게요. 됐죠? 간격이 2인 게 있다고 쳐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이게 간격이 2였죠? 현재 어때요? 왼쪽 끝점이 제일 커요. 왼쪽 끝점이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값이 우리가 원하는 g에서의 그래프가 된다. 됐죠? 그럼 쭉 오다가 자, 안으로 얘가 진입했어요. 요렇게 해도 어때요? 여전히 왼쪽 끝점이 최대값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대값입니다. 마찬가지 왼쪽 끝점이 최대값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대값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안에 오다가 탁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렇게 간격이 2가 탁 걸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딱 정확히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이 같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이나 같은 함수값이 가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무빙을 당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쭉 떼어져 있는 이 그래프 보세요. 쭉 떼어 보시면 오른쪽 끝점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분명히 간격이 2일 때 자, 여기를 어떤 t값이라고 둘게요. 어떤 별이라고 할게요. 별. 별보다 왼쪽일 때는 자기 자신을 따라서 오던 이 그래프가 됐죠? 별보다 왼쪽일 때는 자기 자신을 따라오던 요 그래프, 다른 말하면 덫을 시리즈가 되어지는데 따라오던 요 그래프가 여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즉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왼쪽 끝점이 아니라 오른쪽 끝점이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 끝점에 있는 이 점의 함수값을 어디다 찍어야 돼요?
별보다 오른쪽에 찍어야 돼. 즉 얘를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점을 그대로 옆으로 찍어서 점을 찍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을 찍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보이세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그대로 뭐 해주면 탁 뜯어서 옆으로 탁 밀어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요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GT의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다만 이걸 좀 더 빨리 그리는 법, 이걸 매번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빨리 그리는 법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fx 그림이 있죠? 여기 fx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편의상 아까 여기 간격이 2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f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세요. 즉 얘를 왼쪽으로 두 칸 밀었을 때의 평행이동된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세요. 즉 편의상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난다고 치고요. 요게 f의 x 플러스 2라고 칠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f의 x랑 f의 x 플러스 2 중에서 위에 부분을 끌고 오시면 돼요. 위에 부분에다가 덧칠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덧칠을 해볼게요. 흰선, 노란선 중에 윗부분. 자, 윗부분을 덧칠을 합니다. 윗부분을 덧칠을 해요. 그리고 이쪽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흰선과 노란선 중에 어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덧칠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덧칠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까 전에 뭐가 된 거예요? 아까 이쪽에 있던 이 부분 있죠. 이쪽에 있던 이 부분이 옆으로 평행이동해서 딱 갖다 붙인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냐면 요 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간단한 거고 지금 얘는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fx예요. 요게 fx고 요 간격이 2라고 합시다. 자, 요 간격이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옆으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요게 지금 f의 x 플러스 2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논리로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노란 선과 흰 선 중에 위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라 하니까 그냥 마치 그림을 이렇게 덧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 이렇게 긁어 오시고 다시 또 얘랑 중에 윗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처럼 보여요. 근데 실은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틀린 그림이에요. 왜 틀린 그림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아까 같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간격이 2인 건데 둘 중에 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저 멀리 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여기 흰 선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흰 선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가 더 커요? 왼쪽이 현재 t인데 왼쪽이 t인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오른쪽 끝점이 더 커요. 그러면 오른쪽 끝점이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왼쪽으로 땡겨와서 점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 점을 찍으면 된다.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옆으로 끌고 와서 점을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 흰선의 그래프를 옆으로 두 칸 밀어버린 함수값 갖고 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 극대 보이시죠? 이 극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두 칸 옆으로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뭐도 두 칸이 되는 거냐면 이 극대와 이 극대 사이도 두 칸 떨어진 게 돼버려요. 이 극대와
이 극대도 2칸 떨어진 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보다 살짝 왼쪽이라 볼게요. 살짝 왼쪽. 여러분 그림상에 보이세요? 네, 살짝 왼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흰 선만 보세요. 흰 선만. 흰 선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어디가 제일 커요? 오른쪽 끝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어디다 갖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가 위에다 갖다 찍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찍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되어지면은 탁 정확히 t값이 별표로 진입을 해버리면은 흰 선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끝점인 이 극대값이 제일 크게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 끝점을 어디다 찍어주는 거죠? t값인 이 보라색 위에다 탁 찍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이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와서 탁 여기에 점이 찍힌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일치하는 거냐면 빨간색 윗부분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는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넘어갔을 때 흰선과 이 노란색 부분 중에 윗부분을 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극대에 진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이 간격이가 2죠. 인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진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왼쪽 끝점도 여기죠. 흰선만 보세요. 흰선. 흰선에서 왼쪽 끝점이 최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끝점이 최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최대가 되는 거냐면 여전히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극대가 최대가 되는 거죠. 즉, 잘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t값에 대한 gt의 값은 왼쪽 끝점도 아니고, 그쵸? 오른쪽 끝점에 있는 얘도 아니고,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에 제일 큰 값은 극대값이므로 이 값이 옆으로 이렇게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찍힌다는 거예요. 즉 얘가 더 진입을 하더라도 극대가 최대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노란과 흰색 중에 윗부분을 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극대를 찍었으면 이 극대가 그대로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리고 만약에 이게 t가 딱 정확히 이 점에서 극대 살짝 왼쪽 이렇게 있더라도 최대는 극대가 되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t값이 극대에 딱 오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얘는 여기가 최대가 되어지므로 정확히 여기 있는 이 빨간 부분이 그냥 그대로 어디까지 온다? 여기 있는 이 극대까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값이 드디어 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왼쪽 끝점이 최대가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최대가 되면서 다시 따라 내려오면서 아까 이거 부분 있죠. 감소할 때는 왼쪽 끝점이 최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GT의 값이 되어진다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그래프는 다시요. 이게 f의 x 플러스 2가 있었고 요게 fx가라고 했을 때에 이거의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윗부분을 그리되 극대나 극소, 극값을 만나게 되면 최대인 경우엔 얘를 그대로 눕혀서 진행을 한다. 어디까지? 다음에 극대까지 진입을 한다. 그리고 다시 윗부분을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요 그래프가 GT의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개념을 반대로 뒤집으면 HT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나보고 HT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요걸 제가 HT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아까 이 그림의 경우에 나보고 작은 거, 간격 중에 작은 걸 구하라 그러면은 둘 중에 아랫부분을 그리면 돼요. 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t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원래는 어디가 더 작아요? 오른쪽 끝점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에 있는 함수값을 어디로 땡겨와야 돼요? t값으로 땡겨와야 돼. 즉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을 두 칸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컨셉은 노란색과 흰색 중에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와 동일한 원리로 뭐를 만나면 극소를 만나게 되면 이 간격도 2가 되어지는데 얘가 더 물러가게 되더라도 여전히 최소는 여기고 더 가도 여기가 최소, 더 가도 최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또 다른 극소를 만나게 되면 다시 얘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 HT, 요게 GT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제 막 이 GT와 HT를 더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더하면 제일 최대냐? 그런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분 불가능점, 뭐 미분 가능점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봐요. 마찬가지 이 경우에 이제 HT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그리면 되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그리면 되고 다시 이쪽 부분은 여기가 아래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G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HT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없어요. 부드럽잖아요. 이 경우는 HT가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 거죠. GT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뭐 충분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게 지금 보시면은 8이 없으면 원점 대칭입니다. 그쵸? 3차, 1차니까 원점 대칭이고 얘가 이제 뭐가 돼요? 8칸 위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원래 0,0 원점 대칭이던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게 이제 위로 8칸 들어 올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y는 8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어지고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또 이제 뭐까지 알 수 있냐면 또 비류관계 들어가시면은 요게 어디가 되어져요? 여기가 이제 1이 되어지는 거죠. 얘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1대 루트 3. 여기가 1이에요. 1.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또 뭐까지 알게 되어지는 거냐면 또 나왔습니다.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혹은 높이차에 의해서 이 간격이 2칸 떨어지면은 이 밑으로는 몇 칸 떨어진다? 4칸 떨어져요. 즉 여기가 이제 8이면은 여기가 얼마? 1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게 8이면 얘가 6이 되어집니다. 사실 3월 달에 이런 설명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도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혹은 뭐 다항함수 넓이 공식, 비율관계, 변곡점 잘 안 돼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함수적 해석 시리즈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현강 버전 그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까지 좀 아쉽다, 좀 더 문제를 풀고 싶다, 좀 더 깊은 개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실전 빌드업 강의 수투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6이어서 여기가 2칸 떨어지고 4칸 떨어졌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6이면은 이게 절대값을 씌우기 위해서는 x축은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x축은 자 여기가 지금 x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가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요런 그래프. 자, 요 그래프가 바로 F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접선인 거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게 변곡점, 극대,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1대 1대 1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여기 9
마이너스 17, 10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침 10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10이 이렇게. 뭔가 잘 세팅이 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정확히 딱 지금 10인 거 알고 있잖아요. 10이니까 여기 만나는 이 점,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요 상태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간격이 2가 되는 점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어디가 간격이 2냐면 요 간격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fx의 그림이 된 거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f의 x 플러스 2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두 칸 밀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두 칸 밀어버린 그림은 제가 보라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극대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0은 어디로 와요? 요 마이너스 2로 와요. 요 점으로 와요. 요 점 찍고 요 점 찍고 극대 변곡점. 그 다음에 1은 어디로 와야 돼요? 두 칸 떨어졌으니 두 칸 밀어버리면 이 점으로 오겠죠. 두 칸 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얘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 건데 다만 여기 만나는 이게 이제 1.731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두 칸 왼쪽으로 밀면은 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림이 약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돼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됐다가 이제 요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곳이니까 다시 접어 올라가는 뭐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보라색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윗부분을 그리되 극대만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GT의 그림 한 방에 그리겠습니다. 자, GT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 만나는 교점이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3. 여기 전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누가 말해도 얘가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위에를 따라갈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덧칠요, 덧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났어요? 극대지점을 만났어요. 극대지점 만나서 얘가 옆으로 이제 누워야겠죠?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다음 극대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 이렇게 됩니다. 탁 되어지고 이때는 얘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분 가능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보라색은 지금 미분이 가능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프라임 0인 곳으로 좌미분계수가 되니까 좌미분계수 0, 우미분계수 0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이쪽 부분은 좌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 이 연두색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현재 미분이 불가능하다. 즉 마이너스 3일 때가 첫 번째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눕혀 가다가 다음 극값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자, 보라색과 연두색 중에 뭐 해야 돼요? 위에 부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윗부분 따라갑니다. 이렇게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보라랑 연두랑 보시면 어때요? 보라가 위에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보라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첨점은 어디 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베타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 보라색 그림도 안 그려요. 그냥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이 바로 알파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만나는 교점이겠구나 해서 바로 교점을 구합니다. 이게 숙달 때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보라색의 그래프를 또 그리질 않아요. 그냥 뭐야? 그냥 만나는 교점이 베타겠는데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3이겠는데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는 단계니까 네, 그림을 그렸고요. 네, 그냥 바로 여기가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는 얘랑 얘랑 만나는 네, 교점을 찾아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베타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게 지금 교점이잖아요. 그럼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냥 fx가 요거죠. fx가 이 부분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린 부분이 아니죠. 그냥 f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거랑 뭐랑 연립하시면 돼요? 두 칸 당긴 거, 즉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 그냥 이거 연립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냥 이거 연립하시면은 마지막에 뭐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근의 공식 써주시면은 정답이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지긴 한데 루트 6이 2점 얼마 얼마인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이 만나는 교점이 현재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플러스 3분의 루트 6. 요게 지금 베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는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시험 현장에 긴박한 순간 속에서 얘가 보이면 진짜 거의 뭐 대단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베타를 끼고요. 베타를 끼고 얘를 옆으로 한번 이렇게 눕혀보세요. 그대로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보세요. 그러면 이 어떤 상수 뭐라 할까요? 이거를 F 베타라고 할게요. F 베타라고 해버리면은 어쨌든간 이 F 베타는 상수잖아요. 상수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베타면은 얘는 뭐예요? 베타 플러스 2죠. 얘가 두 칸 옆으로 밀어버린 게 2점이 돼버렸으니까 이 간격은 두 칸이 돼야 돼. 그 얘는 베타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2점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베타 빼기 2가 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세실근의 합이 0이라서 그래요. 지금 보면 얘가 세실근의 합이 2차항이 없잖아요. 변곡점이 0이잖아요. 세근의 합은 변곡점 곱하기 3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합을 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어쨌든 F랑 어떤 상수, 어떤 F랑 어떤 상수랑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뭐는 변함이 없어요. 1차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1차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시면은 이 세실근이 있는데 1차항의 개수는 두 개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총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이 뭐가 돼주면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도 괜찮다. 그런데 그냥 뭐 해보시면 어차피 똑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3베타의 제곱 6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 되어져요. 제가 다 확인해 봤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심플한 건 만난다 해서 푸시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요렇게 이제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면 3이 되어지는 거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가 정답이고요. 이때 m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어지고 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3이 되어지는 거고요. 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가 정답인데요. 사실 22번 문제 풀면서 정답을 2라고 찍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자리 숫자 찍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답을 2라고 쓰는 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찍어서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네, 워낙 시험이 쉬웠던 관계로 네,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항상 요맘때쯤 이제 이런 수열에 극한 도형 문제가 늘 나오죠. 늘 나오는데 29번에 배치되면서 좀 약간 계산이 좀 복잡한 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계산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계산 과정에서 방향성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뭐 계산이 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자, 보여드릴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있는데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ln이래. 원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에 동시에 접하게끔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순서는 일단 이 접점이 어딘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반지름이잖아요. 중심이 있으면 요 반지름. 이 반지름을 체크하려면은 결국 이 선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점의 좌표를 모르고서는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결국 이 좌표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늘 하던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t, ft라고 이제 두시면은 일단 f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게 되면은 네, n 세제곱분의 12x 제곱 이렇게죠. 이 ln이라고 하는 거는 y는 기울기는 뭐가 되어져요? 여기에 t를 넣게 된 거니까 n 세제곱분의 12 t의 제곱.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죠. 이게 기울기가 되어지고 요게 이제 x가 됩니다. x가 되고 원점을 지나잖아요. 네, y절편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지나면 되는 거냐면은 t, 어딜 지나면 돼요? 여기에 이제 t를 집어넣게 된 거. 네, n 세제곱분의 4t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거를 지난다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어넣겠습니다. 그냥 계산이에요. 주관식이니까 좀 한 템포 죽여서 천천히 하는 게 팁입니다.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가 n세제곱분의 12에다가 t를 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t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n세제곱분의 12 넘어가면은 n세제곱분의 8인데 그러면 n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이게 t의 세제곱인 거니까 n분의 2t의 세제곱. 뭐 이런 센스 정도는 있으면 좋죠. 네, 이게 지금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1의 세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n분의 2t가 그냥 1이다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 t는 역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2분의 n이다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이때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2분의 n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t의 제곱이 4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자 요거 약분되고 n분의 4 약분되면서 3 되죠. n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n분의 3x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어주면 2분의 n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2분의 3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얘가 2분의 n, 2분의 3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 반지름 Rn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원밖에 한 점에서부터 원의 접점까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죠? 잘라주면 이렇게 합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쭉쭉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옵션은 일단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이제 이 길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 길이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n의 제곱 4분의 9니까 4분의 n제곱 더하기 9가 되고 4분의 n은 밖에 튀어나오면 2분의 1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2분의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9가 되어지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점의 좌표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점 좌표가 2분의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9, rn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rn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 개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이게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이다. 이 둘 사이의 기울기가 아까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아까 요거 ln의 기울기가 n분의 3이었죠. 기울기가 n분의 3인 거니까 얘네들이 수직이다 조건을 이용하면은 얘네 둘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역수치에서 음수 붙이면 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을 구합니다.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거의 역수의 음수다에 비하면 좀 길죠. 이 직선도 구해야 되고 그게 이 점을 지난다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은 이 직선을 구하는 건데 별로예요.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같은 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어떤 기울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얘가 바로 탄젠트를 이야기하거든요. 탄젠트 동경각이 기울기인 거니까 요걸 만약에 세타라고 두면은 여기도 세타라고 두면은 이때 n분의 3이 탄젠트 2세타가 되어지고 얘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일마탄탄 탄풀탄 요게 이제 탄젠트 제곱 2배의 탄젠트 요렇게 처리를 해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거분의 이거 그쵸? 이거분의 이거 요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직선을 이용해서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까지. 근데 어쨌든 덧셈 정리까지 가기에는 이거의 제곱의 2배 이것도 뭐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견적을 내보면은 어차피 지금 이게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풀어라고 준 문제니까 이것까지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게 이 역수의 음수 붙었다로 그냥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극한을 취할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얘를 뺍니다. 빼면요 2분의 자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9에서 뭘 빼요? 네, n을 빼요. 그리고 얘가 rn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됐어요. 요게 뭐가 돼주면 돼요? 요거의 역수치 하시고요. 음수 붙이면 돼요. 요걸 좀 이쁘게 만들게요. 요게 2분의 2rn 마이너스 3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rn 빼기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처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2를 이제 지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n이 요거를 이제 요거는 플러스를 두고요. 여기에 음수를 붙일게요. 이게 좀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여기 곱합니다. 곱하면 루트 자, 루트와 얘를 곱할 때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이 n이 n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제곱을 곱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n의 4제곱, 9n의 제곱, 빼기 n의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얘네 둘을 곱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6Rn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우리는 Rn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9를 빼주면 되겠죠. 요 9를 넘겨버리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6Rn 요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극한을 원합니다. 어떻게든 요 모양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일단 4Rn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귀찮아요. 일단 귀찮아요. 그래서 만들게요. 강제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은 4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6분의 4, 3분의 2를 곱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를 이렇게 곱해요. 곱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4Rn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3을 뺀대요. 자, 3을 뺀답니다. 그럼 3을 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3을 빼주면 되겠죠? 빼기 3. 이렇게. 그리고 이 빼기 3을 내가 요 괄호 안에 밀어넣고 싶어요. 요거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괄호가 이렇게 있고 앞에 얘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바깥에 얘가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3을 이 괄호 안으로 내가 밀어 넣겠다고요. 밀어 넣으면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지나요? 이거의 역수를 취해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럼 얘가 플러스, 자 여기다 이 역수를 곱해봐요. 2분의 9 이렇게.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검산을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2분의 9가 있다고 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을 지워버리고 안에 플러스 2분의 9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2분의 9는 요게 2분의 18인 거니까 얘네 둘을 계산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9가 뭐가 돼버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요. 요렇게 하면 바깥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지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4Rn 빼기 3이 되는 거죠. 되셨죠? 거기에 이제 뭘 곱하는 거예요? 네, n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도 n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계산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깥에 여기 지금 n의 제곱이 있죠? n의 제곱이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만 요거를 마이너스로 빼내면은 다시 안에가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내가 극한 계산을 한번 취해보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답을 내면 답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일단 유리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자, 앞의 제곱 빼기 뒤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쨌든 이 부분은 더하기가 분모로 내려오죠. n의 4제곱, 9n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요거 이제 괄호로 묶어지면서 더하기가 됐어요. 2분의 9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뭐가 돼요? 위에는 앞의 제곱 빼기 뒤의 제곱이니까 n 4제곱 날아가죠. 날아가고 이제 2차가 남아요.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n의 제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요 2차 항이 있어요. 2차 항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요게 제곱을 풀어버리면 9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빼기 요거는 뭐가 돼버려요? 얘가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었으니까 요게 2 약분되면서 요게 지금 전체의 제곱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요거 밑에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또 9n의 제곱을 빼요.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이 부분 날라갔어요. 앞에 제곱 2ab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상수가 남았죠. 2분의 9의 제곱이 4분의 81이 되는데 걔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8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9n의 제곱, 9n의 제곱 사라졌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네, 플러스가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약분을 처리하시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네, 27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곱식이고요. 제곱식이에요. 2차, 2차. 최고차항이 1인 거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위에는 2분의 27 n의 제곱.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27이 돼요. 그래서 얘가 4분의 2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답이 4분의 27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40 곱하기 예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제 40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정답은 270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270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기울기가 제일 간단해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계산의 스킬도 어차피 이거 유리화할 거니까 그것들을 좀 짐작해서 좀 잘 관로들을 처리하시면은 복잡하게 막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에 오셨습니다. 뭐 늘 나오는 3월달 되면 늘 나오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최근 3개년 동안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약간 이제 작년에 킬러 이슈가 있고 나서 30번에 이게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작년 30번 그 전에 30번, 물론 작년 30번 같은 경우는 그거였죠. 도형 문제였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온 것 중에 좀 어려웠던 미분 가능성 묻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보시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조건들이 3개나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개수가 뭐다라고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로 탁 찍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2가지 정도 나눠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은 여기 있는 이 gx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등비수열이 되어지는 거니까 x가 0부터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이 m보다 작으냐 크냐 같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주면요, x가 만약에 일단 양수죠. 양수가 되어지는 거고 m보다 만약에 작아요. 작게 되면은 이 극한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남는 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x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x가 m이 된다 라고 해볼게요. 요게 이제 m이 돼버리고 m이 돼버리고 m이 돼버리고 m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m분의 m은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요게 1이 돼버리죠. 그러면 f의 m 더하기 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만약에 m보다 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발산하고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얘네들끼리의 개수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fx예요. 그리고 그 fx는 3차 함수다 그랬습니다. 이쪽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g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가조건입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연결돼 있으면 된다. 그리고 G'의 m 더하기 1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뭔가 m 더하기 1일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의 시작. 그러니까 뭔가 감소의 시작이 프라임이 0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감소를 해도 되고요. 그냥 프라임이 0음이 되어지는 이쪽 부분에도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결국 감소의 시작점. 이 지점이 감소의 시작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까지도 가능하다? 극대도 가능하다. 어쨌든 극소에서 감소의 시작은 불가능한 거니까요. 극대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극대 포함해서 m 플러스 1은 감소의 시작점이 된다. 그 다음에 gk 곱하기 g의 k 플러스,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서로 간격이 1이죠. 지금 계속 요 어떤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간격이 1이 되는 두 함수값이 0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혹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K의 개수는 3개다 라고 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GX를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러니까 대충 한번 그려보고 느낌 잡은 다음에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M은 분명히 자연수입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M이 자연수인데 0부터 M까지는 Y는 X를 따라가요. 이렇게 Y는 X를 따라가고, 이때 얘가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 F의 M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F의 M이 M이 돼줘야 M 더하기 M분의 2니까 2분의 2M은 M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F의 M이 요게 M이에요. 요게 M. 그리고 이 점에서 뭔가 요 선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M부터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제 요 3차 함수가 돼야 돼요. 3차 함수가 돼야 되고 M 플러스 1이 감소의 시작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접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3차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감소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미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그래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냐면 이쪽은 뭔가 뭐 증가를 하고 이렇게 뭐 증가를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제 접하긴 하는데 뭔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줘야 뭔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쪽 부분이 이제 프라임이 0이고 음이 되어지는 거고, 미분 가능하게 붙여주려면 뭔가 프라임이 양인 부분을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1은 감소의 시작 포인트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 이쪽도 M 플러스 1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M 플러스 1 가능하고 여기도 M 플러스 1 가능하고 뭔가 감소의 시작 포인트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죠. G의 K랑 G의 K 플러스를 곱해서 0을 만족시키는 게 자연수가 3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0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좀 뭔가 내려와 줘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접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이 되는 게 별이라고 할게요. 별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별을 넣어도 0이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돼요. 여기 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쪽이 이제 G 별이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G 별 플러스 1. 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몇 개 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상황상 얘는 꺾어 내려오면서 2번 관통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번 관통하는 건데, 자 보세요. 당연히 그럼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이 자연수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고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당연히 이제 시험장에서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간격이 1인 건갑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수고 간격은 1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간격이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해져 버려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걸 제가 어떤 자연수 P라고 하고 이걸 P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P-1을 넣어도 이걸 만족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P 플러스 1이 되니까 P-1 더하기 1은 P,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P도 가능하죠. GP 0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P 플러스 1도 가능합니다. 그냥 P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쪽에서 뭐가 돼요? P 플러스 2가 되면서 또 0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2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3개를 넘겨버립니다. 간격이 2가 돼버리면 이게 3개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간격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P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올 수 있냐면은 P-1도 가능하고요. P-1 넣으면은 이쪽이 P가 되니까 GP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P도 가능합니다.
그럼 GP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 플러스 1도 가능해요. 다만 P 플러스 2는 불가능하죠. P 플러스 2를 넣으면 P 플러스 2, P 플러스 3이니까 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세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조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만나는 교점의 간격이 이제 1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다조건을 볼게요. 다를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간격이 1이에요. 간격이 1인데 이게 뭐냐면은 줄어들고 있는 걸 얘기하죠. 이쪽 감소한다. 이쪽에 있는 게 이쪽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감소하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감소하는 간격의 1. 감소하는 간격의 1의 왼쪽 끝점의 개수가 몇 개? 3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는 걸 종합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0부터 m까지는 y는 x 이렇게 1차 직선이고요. 요 기울기가 1 되는 지점에 뭔가 접하는 3차 함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에 여기 만나는 점이 2점이 되어지는 건데 얘네들의 간격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감소의 시작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총 3개 있어야 돼요. 지금 분명히 다조건을 보면은 G의 L 플러스 1 간격이 1 차이 나는데 앞에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간격이 1인데 감소하거나 같아지거나. 다시요. 간격은 1인데 감소하거나 같아지거나. 그런 게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소의 시작점인 m 플러스 1을 어디다 찍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m 플러스 1은 꼭대기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꼭대기부터 가능하다 그랬고 그게 이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이 m을 옆으로 눕혔을 때 만나는 이 수평이라고 보면은 이런 거죠. m 플러스 1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꼭대기 극대에 있느냐 혹은 위에 있느냐 같은 높이에 있느냐 혹은 얘가 아래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어쨌든 구간이 3개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뭐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얘네 둘은 하나의 케이스예요. 케이스 1. 왜냐면 어차피 이게 m 플러스 1이던 이게 m 플러스 2던 어쨌든 간에 m과 m 플러스 사이에는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쨌든 구간을 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케이스 1이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할게요. 여기를 내가 m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총 구간이 3개 만들어져야 돼. 3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거? 감소하거나 같아지는 거. 근데 같아지는 게 이미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쪽에 이미 같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감소하는 게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으면 돼요? m 플러스 2가 있으면 되고 여기가 m 플러스 3이 되어주면 되고 얘가 m 플러스 4가 되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이 하나, 둘, 같아지는 거 셋. 이렇게 3개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 1.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같아졌거나 아래에 있는 경우죠. 요 두 개를 이제 묶어서 같아졌거나 아래에 있는 게 케이스 2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아졌다고 해도 같은 구간이 하나 나왔죠. 아래에 있다고 해도 감소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카운트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 어차피 이거든 상관없어요. 같은 높이던 밑에 있는 게 동시에 케이스 2예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m 플러스 1이라고 찍어버리면은 이미 감소하는 게 한 구간 나왔고 나중에 또 하나 더 있을 거니까 그냥 하나만 더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바로 뭐가 되버리면 m 플러스 2가 돼버리고 여기가 m 플러스 3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여기에 m 플러스 2가 돼주면서 감소하는 거나 혹은 같아지는 게 하나, 둘, 셋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총 2개입니다. m 플러스 1이 여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2개를 보고 하시면 되고 꼭대기 있을 때는 얘랑 같은 케이스고요. 같은 높이에 있는 경우는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눠서 천천히 제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요. 케이스 1은 제가 붉은색 글씨로 써드릴 거고요. 케이스 2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케이스 1은 어쨌든 간에 얘가 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m 플러스 1, 여기가 m, 그리고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잡을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y는 x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fx랑 y는 x랑 만난다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최고차가 현재 1이죠. 최고차 1인 거니까 필요 없고요. m일 때 지금 접하고 있어요. 접하니까 x-m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나머지 한 번만 더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걔를 그냥 편의상 k다 라고 둘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쓰시면 되는 거냐면 요 3차 함수 요 f가 어딜 지나요? m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m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0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m 플러스 3을 집어넣고 m 플러스 4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f에 m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고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x 대신에 m 플러스 3 집어넣게 되면은 3의 제곱은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m 플러스 3 집어넣게 되면 m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m 플러스 4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f의 m 플러스 4는 0이 되어지고 빼기 m 빼기 4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4의 제곱 16이 되고요. 괄호 열고 m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m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k를 없애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k를 없애려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지금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라서 도저히 뭐 접점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16 곱하고요. 여기 16. 여기는 9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는 9 이렇게. 그래서 확 빼버리면요. 이쪽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9m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7m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8. 거기서 뭘 빼요? 마이너스 36을 빼니까 플러스 36이 되면서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얘가 16 곱하기 9, 요게 얼마죠? 요게 이제 144가 됐는데 어차피 144m 지워졌고요. 144k 지워졌어요. 그럼 남는 게 여기서 얘를 그냥 뺀 거니까 144가 3개 있다가 4개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4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m이 뭐가 돼주는 거냐면은 이거 넘어가 주면 144에서 12를 빼주면 132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m이 뭐가 돼주는 거냐면은 7분의 132가 되어지는데 얘는 뭐가 아니다? 자연수가 아닌 거죠. 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요. 되셨죠? 따라서 케이스 1은 정답이 아니라 케이스 2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것만 빨리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2가 정답이란 얘기인데 케이스 2는 이제 어쨌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2고 m 플러스 3이란 얘기잖아요. 이걸로 이제 끌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fx랑 y는 x랑 연립했을 때 역시나 m에 접해야 되고요. 하나 더 이렇게 그냥 둘게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m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0이다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m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f의 m 플러스 0이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여기는 m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괄호 여시고 m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m 플러스 3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이제 0이 되고 마이너스 m 빼기 3 요거는 3의 제곱 9 이래 되죠. 거기에 이제 m 플러스 3 마이너스 k 요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갑니다. 여기 뭘 곱하시면 돼요? 9. 여기 얼마 곱하면 돼요? 4. 그러면 9, 4 전부 다 36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4m이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5m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36m,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고 36이 2개 있다가 3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개가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어져요. 따라서 5m이 30이 되셔서 m이 얼마다? 6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m이 6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 빼기 x는, 자 이제 m이 6이었어요. 그러면 x-6의 제곱 곱하기 이제 x-k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k를 구해야 되죠. 요 k만 구하면 정답이잖아요. 이 k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아까 요식 있죠. 아까 요식. 이거 지금 전개하기 전식 있죠. 9를 곱하기 전식. 요거 하나만 끌고 올까요? 네. 9를 곱하기 전에 뭐였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m 빼기 2는 네,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4. 4배의 m 더하기 2 빼기 k 요식이었어요. 아까 9를 곱하기 전에. 네.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뭘 해주면 돼요? 네, m 대신에 6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6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여기 이제 6을 넣게 되면 얘가 8이에요. 8. 여기 8. 8 마이너스 k에다가 4를 곱한 게 마이너스 8이 돼줘야 돼. 그 말은 이쪽이 뭐가 돼주면 돼요? 8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럼 8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k가 얼마다? 네, 10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을 집어넣게 되면 정답이 완성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g의 12라고 하는 거 여기에 12를 넣는 거니까 f의 12 빼기 12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12를 넣으세요. 그럼 6의 제곱은 36 곱하기 여기 12를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72죠. 그래서 f의 12라고 하는 건 이게 72가 되고 이거 넘어갔으니까 72 더하기 10이라서 84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읽으시고 그냥 그 의미들을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잘 하시고요. 한 번쯤 꼭 차분차분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